집중 인터뷰. 최근까지 잠잠해서 이제 끝난 건가 하는 우리 사회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대강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하는 대신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했었죠. 그러나 이 4대강 살리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강, 금강, 영산강, 이 낙동강 유역의 수질들이 악화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현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이 과정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기자가 취재 기록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고요. 지난주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5일라인 매체죠. 이 오마이뉴스 전 편집국장을 지낸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의 김병기 감독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기자입니다. 예. 네, 기자로서 활동을 해오셨고 이제는 감독으로서 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감독이라는 그 칭호를 듣는 부분들 좀 어떠세요? 익숙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요즘 계속 GV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도 낯섭니다. 네. 그리고 익숙치 않죠. 예. 네. 하지만 결국 기자로서의 모든 취재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관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상당히 영화를 본 사람들은 상당히 훌륭하다, 높게 평가를 극찬을 해주십니다. 네. 가령 이제 이 노혜강 작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94분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해수 작가도 아실 겁니다. 네. 이해수 작가도 전 국민이 봐야 될 영화라고 이제 극찬하셨고, 명준 스님 같은 경우는 삽질한 사람의 머리를 삽질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걸 풀어가는 방식도 꼼꼼하시지만 이 4대강이 주는 우리 사회의 메시지와 주제도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목을 삽질이라고 정하셨는데 이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의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것 같은데 제목을 정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삽질로. 이 제목을 제안한 사람은 저희 작가로 참여했던 MBC PD수첩 정재용 작가인데요. 네.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했을 때 쓰는 속어죠, 삽질이라는 네네. 게. 국민 입장에서는 10년 전 4대강 사업은 혈세 22조 2천억 원을 들인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네. 강을 죽였고 지역 경제를 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홍수 가뭄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주동자 입장, 그리고 이제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삽 한 삽이 다 노다지를 캐는 삽질이었던 거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삽질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큐멘터리 구성,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하신 거죠? 첫 시작은 이 전체 시간대를 살펴보면은 2006년 시점, 제가 2006년부터 취재를 했거든요. 네.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네네. 발표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까지 전체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라든지 비밀 문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생생한 증언과 현장들이 다 담겨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시줄 날줄 촘촘히 엮여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제작진이 확보한 충격적인 비밀 문건들을 네.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이 비밀 문건의 지시 내용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행됐는지, 그 현장에서 실행된 사람들을 또 만나서, 실행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네. 왜 실행했냐, 왜 당신은 국민을 속였냐, 묻기도 하고, 네네. 그러한 인터뷰와 증언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4대강 사업이 왜 추진됐는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감독께서 우리 기자님께서 이 취재를 통해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이 4대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거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그 거대한 그 토목 공사판, 네. 그분은 또 그쪽에 능하지 않습니까? 네. 건설기업 사장 출신이시고, 네. 결국 이제 돈 단지판이 필요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 영화에는 사실 이제 그 4대강 영화 하면은 그 환경 영화일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환경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이 망가졌는지, 네. 처참하게, 참혹하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환경도 담고 있지만, 네. 그 환경을 망치기 전에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허물었는지, 모든 그 국가 권력을 총동원했거든요. 네. 국정원, 검찰, 경찰, 심지어 언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가 돼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뭐 이런 뭐 것들이 그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은 핵심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또 환경을 망치면서 이 돈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 영화의 핵심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묻습니다. 왜 10년 전의 사건 가지고 지금서 영화를 만들었느냐. 네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사건이라고 많이들 생각되는데 근데 네. 이런 구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현재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국민들한테, 관객들한테 저희가 알리고 싶은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또 아직도 4대강 삽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조 2천억 원을 들였던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네. 지금도 매년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의 요즘 뭐 경제도 어려운데 그 세금이 또 강을 썩게 하고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도 없는 지역 경제도 사실상 죽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낙동강 가서 어민들이 그물을 올려봤습니다. 같이 현장 취재를 하면서. 네네. 그 빈 그물이 올라오고 다 그 썩은 펄이라든지 이런 시궁창 냄새 나는 뭐 이런 것들이 그 그물에 올라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이 죽었는데 무슨 지역 경제가 살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이 사업, 돈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환경을 망쳤던 이 사업.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물론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추진했겠지만 거기에 같이 함께했던 수많은 당사자들, 관련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받든지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불법 담합해서 국민 세금을 건설 기업들이 어떻게 뺏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처벌은 받긴 했었는데 그 솜방망이 처벌이었죠. 네. 그런 내용도 이 안에 이제 들어 있고요. 관료들 같은 경우는 그 단 한 명도 관료 정치인 뭐 이런 분들은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대부분 그 결과 내용은 이 사람들이 불법 위법한 사실을 그 관료들이 그 시행은 했는데 전직 그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나갔고 네. 퇴직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하기는 징계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그대로 놔뒀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그 공직 사회에서 제일 그 네. 꼭대기층에 윗사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또 지금 수문을 여닫는 그 결정 권한들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수문을 열게 되면은 잘못을 시인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계속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나라냐,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이 대한민국의 화두인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정부 차원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네.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 4대강 삽질의 이 종말이 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과거의 부역자. 네. 라고 할 수 있죠.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지금 공주보라든지 이 낙동강에 있는 보에 가가지고 수문 열지 말라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을 또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항들이 소위 말해서 준동들이 계속해서 네. 벌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정 부분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거든요. 네, 문재인 네. 대통령은.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문을 열고 네. 결국은 이제 보를 해체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결단과 의지를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막힌 수문을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또 그 표현에서 수문을 연다라는 게 책임을 지금 문제의 어떤 이런 정책을 추진했지만 책임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도 또 하나의 이 공정과 정의의 수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감독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 이 광주 전남에서도 좀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광주 전남에 상영관들이 있습니까? 물론 상영관들이 전국 14일날 개봉을 했는데요. 전국 2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로서는 많은 상영관을 확보하긴 했는데요. 네네. 상영 시간대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새벽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쪽 광주 전남 지역에서 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영관 주변을 좀 찾아보시면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별왕국 2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개봉을 하는데 네네.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는다면은 네. 묻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과거 비자금 사건을 검찰이 덮었거든요. 네네. 응? 네. 이런 것처럼 다시 이 삽질이라는 12년 동안 작업한 이 영화가 묻힐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객들이 좀 애정을 가지고 네. 찾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2006년부터 취재를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이 4대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이 취재나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우리 감독님으로서 진행형 아니시겠습니까? 앞으로 계획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거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오로지 저는 누군가는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사업을 좀 취재를 해왔고요. 누군가는 빨리 한 사람에게도 더 알려가지고 수문을 열어야지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서도 계속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강들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금강 같은 경우는 숨을 다 열어가지고 죽어가는 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 취재를 계속하면서 기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의 김병기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교해서 기온이 큰 폭으로